라고 얘기했어요. 근데 대통령이 학생을 뽑는 게 아니죠. 꿈과 끼를 가진 아이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아라라는 건 대통령의 생각인 거고 대학의 생각은 달라요. 그럼 또 한 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, 가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.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. 대학한테 고등학생이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. 제가 작년에 던져봤어요. 그랬더니 우리나라 6개 대학 안에 드는 대학의 입학처장님이 술 먹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고등학생은 자고 일어나면 꿈이 바뀌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뭐 그걸 자세하게 얘기해봐요. 그랬더니 국어 시간에는 문학가를 꿈꾸다가 수학 시간이 되면 통계 전문가도 꿈꾸고 영어 시간에는 국제기구에 진출해볼까? 이렇게 무언가 욕심이 자꾸 생기는 지적 호기심이 풍부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. 상위권 대학은. 근데 무언가 상위권 대학이 아닌 그 밑에 중상위권 대학교부터는 그런 아이들이 많지가 않잖아요. 그죠? 공부를 잘하는 학교도 전교생 중에 한 10%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럼 나머지 애들을 뽑아야 되는 대학교는 그런 아이들을 뽑을 수 없죠. 그런 대학교는 꿈과 끼가 중요해요. 전공 적합성이 중요한 거죠. 쉽게 얘기해서 경희대, 한국외대 이하의 대학교부터는 무언가 전공 적합성을 따지기 시작합니다. 그 이상의 대학교는 전공 적합성 안 따져요. 우리 아이를 성균관대 보낼 거야, 연대 보낼 거야 이런 어머님이 자꾸 아이한테 너 커서 뭐 되고 싶니?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, 제발. 공부 잘하면 가요.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대학과 대학원 박사가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 30%가 넘어가요. 무언가 대학에 들어간 그 학과를 그대로 사회까지 써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옛날 산업혁명 시대의 발상인 거예요. 점점 무언가 사고는 유연해지는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위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자꾸 지적 탐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이 전형에서는 좋아합니다.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냐? 대학이 요구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홍대 앞에 가면 뭐 버스킹하는 애들 되게 많죠. 그런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. 우리 아이는. 그럼 그런 아이가 어떤 아이냐? 무언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겠죠. 그죠? 노력을 했으니까 남한테 뽐내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. 아, 그럼 이 아이는 뭔가 특정 분야에 열정이 보이는 아이야 라고 대학은 판단하는 거예요.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. 강심장이 아니면 무대에 올라가기 어려워요. 그럼 여기서 뭘 엿볼 수 있는 거죠? 도전의식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.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거죠. 무언가 연락 거기서 행위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. 그럼 이 친구는 뭘 느끼죠?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. 그 성취감을 느끼고 나면 무언가 또 도약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요. 이런 아이를 대학은 좋아한다. 제가 지금 무언가 음악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게 어떤 분야이든 상관없는 거예요. 공부와 관련된 분야로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. 학교에서 구운몽을 배웠더니 사시넘전기를 읽어. 김만중에 대해서 논문을 막 뒤져. 그래서 고전문학 전문가가 되려고 막 해. 이런 아이를 좋아한다고요.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독서도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걸 시금석으로 해서 무언가 자꾸 확장시키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어머님이 중학교쯤 되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뭐 위인전을 읽어 뭔가 여러 가지 명작을 읽혀 뭔가 사람들이 많이 읽히는 걸 읽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무언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서 아이가 지적 호기심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. 아, 이 김유정이라는 작가의 무언가 소설을 학교에서 배웠으면 이분은 소설을 한 편만 썼겠지? 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
도대체 다른 작품은 뭘 썼을까? 라고 궁금해야 된다라는 거야. 아, 그럼 이 작품도 있네? 이랬으면 어머님 세대 때는 그냥 서함샘 씨가 하는 걸 뭐 돼지꼬리 땡땡 외우면 되는 거지만 요즘은 그 작품은 도대체 뭘까?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께 질문을 통해서 학생부의 흔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. 국어 선생님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라고 무언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써줄 수 있게끔 이런 유의미한 질문을 자꾸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선생님, 저 아까 선생님이 각각 가르쳐 주신 수학 시간에 가르쳤던 문제를 다시 풀어봤는데 안 풀려요. 이런 질문은 그냥 기본적인 질문인 거고, 선생님, 오늘 제가 확률과 통계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 확률과 통계는 어떤 수학자가 굉장히 저명한 수학자인가 찾아봤게 됐어요. 그때 막 시중에 학원에 이렇게 브랜드로 사용되는 그분이더라고요. 그분의 책을 무언가를 막 읽다 보니 거기에 이런 이론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건가요?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무언가 선생님이 우와, 얘는 자꾸 지적 호기심이 무럭무럭 자라는구나, 이런 생각이 들겠죠. 이걸 근데 아이한테 야, 오늘 설명을 했더니 메가스터디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, 그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는 이 가슴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가출 욕구가 올라와요. 처음에는 어머님이 무언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. 밥 해주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 교과서를 딱 보고 포털 사이트에다 갖다 때려 넣으면 밑에 연관 검사 것도 뜨고 밑에 여러 가지 연관되는 책도 뜨고 논문도 뜨고 무언가 막 떠요. 와, 여기서 중학교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무언가를 하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아이랑 같이 연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. 이게 대학 갈 때 학생부 종합적으로 준비할 때 유의미한 거다. 조금 더 적극적이신 어머님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을 배우면 다른 무언가 대표적인 소설을 엄마가 읽어요. 그리고 아이한테 전달을 해주면 돼요. 기본적으로. 이걸 엄마가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질문거리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. 이 내용이 이런 건데 선생님한테 질문 좀 한번 해갖고 와봐. 그럼 교수님한테 질문하면 반응이 어떤지 막 얘기해보고 아, 그럼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. 자꾸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중학교는 실험이에요. 재밌겠죠?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런 걸 우리 아이한테 몸에 체화시켜 놓으면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의미해져요. 고등학교 수준을 너무 떨어뜨릴 때는 꼭 이렇게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없지만 이런 내용이 꽤 의미가 있는 거고,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보내려고 했을 때는 이런 것까지를 신경 써주시는 게 나중에 꽤 의미가 있는 겁니다. 그냥 중간고사 100점, 기말고사 100점, 우와, 우리 아이 공부 되게 열심히 했구나, 노래방 갈래? 지금 놀아라?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확장해서 무언가를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이 학생부에다 기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.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두 번째, 학생부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런 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. 자율활동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중3 학부모님들이 중2는 알아들으시면 되고 중3 학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1지망부터 쭉 써요. 그죠?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각각 들어가시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많은데 고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고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구리고등학교를 우리 아이를 보낼 것 같아. 그럼 거기서 구리고등학교를 치면 그 학교가 1학년 때 수업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동아리는 뭐가 있는지, 수상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회는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동아리예요. 왜냐하면 인기 있는 동아리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때 연락 경쟁률이 높아요.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무언가의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과 관련된 동아리를 들고 싶은데 갑자기 준비 없이 딱 가서 생명과학 관련된 동아리가 뭐지?
찾다 하다 보면 놓쳐요. 못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. 내가 갈 학교에 동아리가 뭐가 쭉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선배들, 1년 선배들한테 동아리는 언제 모집하는지,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는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고교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지역의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. 자율활동 이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학교들이 여러 개 경시대회 이런 내용도 언제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다. 이걸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뒤에 나올 텐데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봉사활동 이런 게 쭉 나열이 되는데 이게 중요하냐라고 질문하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. 모든 고등학교에서. 왜냐하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얘는 사교육과 관련된 게 제한적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다가 있는 거죠. 이 전형은. 내신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관리되다 보니 고등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통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전형으로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.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교 1등부터 전교 200등까지 모든 아이들을 다 고3 때까지 관리하기 어려워요. 그런 고등학교 없어요.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우선